안녕하세요. 오늘 LG AI 연구원 AI 톡 콘서트에 참여하게 된 카이스트 생명과학공학과의 정유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학에서의 AI,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AI를 이용한 분자나 소재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I를 이용한 화학 연구는 전체적인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과학이라는 게 원래 실험과 이론의 학문인데 1950년대 전후로 해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계산과학,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가 그런 분야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 컴퓨터 내에서 실험 현상을 모사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데이터 핸들링 기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화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테이크오프하기 시작한 건 2010년 전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백악관에서 머추리얼스 지놈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계산과학과 자동화된 실험, 측정, 그리고 이런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서 소재 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소재 개발이 본격적으로 테이크오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소재 개발을 전체적으로 이제 머추리얼 인포메틱스 또는 소재 정보학이라고 하고요. 이런 소재 정보학에서 하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분자나 소재 구조와 그 구조가 갖는 물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구조가 주어졌을 때 어떤 그 구조가 갖는 물성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특정한 물성을 갖는 이런 구조, 소재를 역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서 소재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보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추리얼스 인포메틱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방향 매핑을 하기 위해서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어떤 구조가 주어졌을 때 그 구조에 해당되는 물성을 예측하는 그 툴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광범위한 화학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물질을 효과적으로 탐색을 해서 찾는 그 과정입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이 특히 좀 도전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화학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밸리드한 분자나 소재의 집합인데 그건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컴비네토리하게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타스크인데, 이런 것들을 기존의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해서 효율적으로 탐색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물성 예측에 관한 것입니다. 물성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자가 있으면 적절한 리그레션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톡에서는 데이터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텐데, 데이터가 있으면 결국 그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달려 있고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물성을 대표할 수 있는 피처를 전문가의 직관에 의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풋으로 이용을 해서 물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처 기반의 방법의 장점은 특정한 물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성질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단점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물성이 달라지면 피처도 다시 또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 화학 구조 자체를 인코딩하는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 분자나 소재를 인코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로 소재나 분자를 인코딩한다는 이야기는 분자나 소재에 있는 어떤 원자는 노드로 표현을 하고 화학 결합을 나타내는 본드는 엣지로 표현을 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원자 주변에 있는
화학 결합이라든지 그 네이버링 애톰들의 정보를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인코딩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컨볼루션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전체 분자에 대한 정보가 피처 벡터에 다 인코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래프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면 뭐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분자나 아니면 크리스탈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에너제틱 프로퍼티들을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재 이러한 모델들의 단점 중 하나는 디터미니스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하나가 인풋이 주어지면 그 인풋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를 내뱉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늘 uncertainty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uncertainty를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델의 아웃풋은 하나의 숫자가 아닌 분포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분포를 활용을 하면 그 소재 설계 효율을 두세 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보고를 저희가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물성 예측 하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프로미싱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다음 스텝은 이제 이런 물성 예측 툴을 이용을 해서 화학 공간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쓴 리뷰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High Throughput Virtual Scree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소재 후보군들을 one by one 프로퍼티를 이밸류에이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하나씩 샅샅이 훑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이그조스티브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단점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우리가 원하는 소재가 없으면 찾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어떤 이니셜 게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시작된 이니셜 게스를 적절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도록 이제 분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문했던 어떤 소재들의 정보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하이 트루풋 버추얼 스크리닝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모델은 생성 모델입니다. 생성 모델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와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가져오고요. 가져온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 분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를 얻게 되면 적절하게 샘플링함으로써 특히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있는 리전을 잘 샘플링함으로써 새로운 소재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재 스크리닝하고 생성 모델에 대해서 한두 가지 석세스 스토리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하이 트루풋 버추얼 스크리닝에 대한 전체적인 모식도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작을 하고요. 점점점 그 채를 걸러내는 것이죠.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군들을 점점점 추려가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몇 개의 후보군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하이 트루풋 버추얼 스크리닝의 이그제플 하나를 가져왔고요. 이 경우는 OLED라고 하는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그 전류를 통해서 발광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 OLED 물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물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싱글렛 트리플렛 갭이라고 하는 광학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싱글렛 트리플렛 갭에 의한 빛이 나오는 세기가 중요할 텐데 그 세기를 결정하는 어셀레이터 스트렝스 그 두 가지의 물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성을 우리가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군들에 대해서 양자역학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만 양자역학 계산 역시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요.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어떤 후보들에서 다 적용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가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자역학 계산을 잘 재현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싱글렛 트리플렛 갭을 이제 적절한 핑거프린트를 이용해서 얻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은 훑을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160만 개의 어떤 분자를 포함하는 전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되고요. 방금 이제 구축한 AI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싱글렛 트리플렛 갭과 어셀레이터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특정 값 이상이 되는 것들을 추려보면 대략 한 1000개 정도로 이제 줄여집니다. 그래서 160만 개가 1000개로 줄여지게 되고 그것들 다시 전문가들의 보팅을 통해서 합성이 가능할 만한 분자들 더 추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추려진 분자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실험으로
합성을 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제 몇 가지 후보 물질들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제로 합성까지 했을 때 22%의 퀀텀 이피션스를 보여주는 successful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리소스는 대략 10,000개의 코어를 뭐 2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소모되는 그런 리소스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성 모델인데요. 생성 모델은 생성 모델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해서 분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포를 얻게 되면 샘플링을 통해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미지 데이터, 초상화 데이터를 15,000점 학습을 하고 그 분포로부터 새로운 초상화를 이제 그린 케이스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성 모델은 음성 처리나 아니면 이미지 처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소재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생성 모델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Variational Autoencoder고요. 이 경우에는 분자를 적절한 형태로 인코딩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마일스와 같은 스트링 형태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인코딩 한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레이튼 스페이스라고 하는 잠재 공간에 매핑을 합니다. 매핑된 잠재 공간에 있는 포인트들은 다시 복원이 돼서 원래의 분자로 리커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토인코더가 하는 일은 압축과 복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잠재 공간은 소위 그냥 물질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공간의 점 하나하나가 새로운 분자 또는 소재인 것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잠재 공간이 completely continuous하다는 것이고요. 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폴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최적화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공간 내에서 최적의 물성을 갖도록 물질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그 분자 설계에 적용한 케이스가 2018년에 보고가 되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를 문자일의 형태로 인코딩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잠재 공간을 구축한 이그젬플입니다. 그리고 잠재 공간 내에서 여기서 최적화하고자 했던 물성은 드럭 라이크니스와 합성 용이성이고요. 드럭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약물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수소계라고 할 수 있는지, 하이드로포빅한지, 필릭한지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는 매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드럭 라이크니스와 합성 용성이 큰 분자를, 물성을 최적화하는 분자를 잘 설계를 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튜닝해서 고도화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생성 모델이 위에 나와 있고, 아래에는 이 잠재 공간을 조금 더 리스트럭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에 갖는 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잠재 공간 부분을 조금 더 샘플링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 공간이 약간 튜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팔레스 그레디언트를 통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물질을 조금 더 잘 샘플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생성 모델과 광학습을 이용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설계한 케이스이고요. 이 경우에는 섬유중 치료제에 쓰이는 어떤 그 분자를 설계부터 실제 합성까지 해서 측정까지 한 그 전체적인 그 파이프라인의 시간을 3년에서 뭐 46일로 단축시켰다고 해서 2019년에 네이처 나노텍에 보고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분자에 대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 그 분자 소재가 아닌 이노게닉 크리스탈 소재에 적용을 해본 것이 저희의 기여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의 잠재 공간은 이제 점 하나하나가 바나리움 옥사이드로 이루어진 어떤 고체 물질이고요. 이러한 물질 공간을 저희가 잘 구축을 한 다음에 적절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물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는 어떤 물질들을 저희가 물성으로 선택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얻게 된 소재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다이그램을 보시면 상당히 컨벡션 미니멈에 가깝게 와 있고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실제 구조 자체도 아티피셜 어떤 소재가 아닌 상당히 플라지블한 소재인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 모델은 오토인코드만 있는 건 아니고 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겐이라는 생성 모델을 통해서 소재를 새롭게 발굴해낸 케이스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런 개인을 이용해서 만든 생성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차단의 화학 공간에 존재하는 분자나 소재들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분자나 소재들의 구조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 왼쪽 그래프가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소재들,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소재 플러스 실제로 이 생성 모델을 통해서 새롭게 발굴된 소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왼쪽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다 촘촘하게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물질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화학 공간을 잘 탐색을 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잘 찾아낸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소재 설계, 물성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화학 공간을 탐색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설계된 분자가 아니면 소재가 합성이 되어서 그 측정까지 된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낮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합성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가능성이 실제 소재를 프랙티컬하게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합성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한 스토리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합성 가능성 예측은 일반적인 기계학습 중에서도 그 조금 다른 편에 있는 그 준지도 학습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합성이 이미 되어 있는 물질은 합성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합성이 안 된 가상의 물질은 그게 합성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합성이 아직 안 된 것 뿐이지 추후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꿨을 때, 아니면 정말로 불가능해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값만이 있지 사실 네거티브 데이터는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얻은 정확도는 대략 한 87% 정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물질이 합성 가능할 때 합성 가능하다고 예측할 확률이 87%인 것이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는 이 합성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그 물질의 연력학적인 안정성을 기준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면 합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고,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면 이건 합성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든 그 모델을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살펴보면 실제 연력학적인 안정성과 합성 가능성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데도 합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상당히 준안정한데도 합성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그 합성 가능성 예측에 많이 사용되는 연력학적인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합성 가능한 물질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보면 가상의 물질들 8만 점 중에 8만 가지 소재 중에서 상위 100개의 물질을 저희가 라인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로 합성이 되었는지를 문헌을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100개 중에 한 70개 정도가 70% 이상이 실제로 합성이 된 것으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성 가능성 예측 모델이 그냥 기존의 데이터를 피팅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센서블한 어떤 예측 정확도, 밸리데이션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개해드릴 내용은 Self Driving Autonomous Laboratory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실험실도 이런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율주행 실험실, 아니면 미래 실험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포맷으로 이제 변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을 플래닝하고 실제 엑스큐션에서 그 합성을 하고 합성된 소재를 측정을 하는 전체적인 어떤 룹 자체가 클로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터벤션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리즘과 기기가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실험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현재 그 굉장히 큰 파머스티컬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클로즈드 룹 셀프 드라이빙 레버러토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인더스트리를 약간 레볼루셔나이즈 할 수도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건 이제 물성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화학 공간을 탐색하는 어떤 석세스풀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실제 프랙티컬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합성 가능성, 합성 경로, 합성 조건 이런 것들도 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합성 가능한 잠재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 모델에서는 그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화학 공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화학 공간에 있는 그 포인트들은 합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잠재 공간 자체를 합성 가능한 물질들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센서블한 물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LG AI 연구원과 그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연구 주제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 실험실, 미래 실험실 관련해서 로보틱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톡에서는 데이터는 이미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이런 AI를 이용한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중요성은 저희가 오버엠퍼사이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그래서 그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저희 그룹에서 LG AI 연구원과 생각해 볼 수 있는 포텐셜 공동 연구 테마를 얘기를 좀 해왔었고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분자 생성 모델을 구축하는데 대부분의 생성된 분자가 합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 공간 자체가 합성 가능한 물질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잠재 공간을 구축해보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그래프를 이용한 생성 모델, 모식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만 이런 분자 하나하나가 모두 그 분자가 합성될 수 있는 합성 경로를 그 꼬리표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자는 합성 가능한 경로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생성 모델 구축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까지 그 분자나 소재에 대해서 생성 모델을 통한 역설계는 최근 1, 2년, 2, 3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합성이 가능한 분자로 이루어진 잠재 공간을 구축하는 생성 모델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공동 연구 테마로 토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오늘 그 AI를 활용한 그 분자 설계, 어떤 소재 설계에 대한 동향과 관심 있을 만한 공동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